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럼 이제 만들었으면 팔아야 될 거잖아요. 이 파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그 손익계산서로 손대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 법인이 물건 팔고 나면 돈이 남았겠죠. 남았으면 법인의 주인이 주주들끼리 돈 나눠 가져야 될 거잖아. 그 나눠 가지는 곳이 이익요금 처분계산서에 배당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눠 가지고 나면 남은 돈이 이제 우리 법인 순수한 돈이 되겠죠. 그래서 내 돈을 보여주는 곳이 재무상태표예요. 이게 우리 마감하는 순서이기도 한데, 이 마감은 우리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를 쓰면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정기분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정기분 재무제표 컴퓨터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보면, 자, 첫 번째가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를 정기분 원가 명세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정기분 원가 명세서라고.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 켜져 있으시죠? 자, 키자고 했었죠. 자, 우리 정기분 원가 명세서 컴퓨터를 회사를 1020으로 가볼게요. (1020으로) 들어가 보시면 좌측 아래에 정기분 재무제표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카테고리가 왼쪽 아래에 정기분 재무제표로 해서 카테고리가 있죠. 그럼 거기에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 여기에서 이제 할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 재무제표를 맞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죄송해요. 1020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네. 그럼 나는 회사로 좀 들어갈게요. 그냥 380번으로 회사를 바꿀게요. 380번 남한강으로. (380번) 남한강으로 회사를 좀 바꾸시고, 그리고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럼 이 정기분 원가 명세서든 제조 원가 명세서든, 이거는 기간적 의미니까 앞에 수식어는, 자, 원가 명세서를 만드는 목적은, 자,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근데 왼쪽에 계정 과목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전부 다 500번대의 비용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500번대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원가 회계한 거예요. 요소배 원가 회계 내용이 여기 집계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500번대 비용이 변하게 되면, 예를 들어 금액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누락했거나 그랬으면 왼쪽에 수정해 주면 얘 값이 바뀌게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저 왼쪽에 따라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바뀌잖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건을 만들고 나면 전분이 전기분 손익 계산서를 이제 작성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전기분 손익 계산서를 한번 열어 보세요. 자, 전기분 손익 계산서를 여셨나요? 자, 전기분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단기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을.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왼쪽을 보시면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는 800번대 하고,
그리고 900번대의 수익 비용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요. 800번대하고 900번대 수익 비용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제품 매출 원가를 찾을 수 있나요? 제품 매출 원가. 자, 거기에 금액을 클릭해 보세요. 금액을 클릭해 보면 우리 팝업 창이 뜨죠. 거기 두 번째에 뭐라고 적혀 있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예? D가 아니고 C.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숫자? 넘버라. 자, 그럼 우리 두 번째에 두 번째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보이시죠?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얘가 제품 매출 원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수정하면 얘 값이 바뀌면 여기에 있는 값도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하고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면 단기 순이익도 바뀌겠죠. 지금 팝업창 띄운 여기에 금액이 바뀌면 단기 순이익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음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는데,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보시면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얘를 작성하는 게 화면 제일 위에 적혀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우리가 보는 건데 제일 위에 있는 우리 숫자 1번 적혀 있는 거 있죠? 로마 숫자 1번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걸 구하는 건데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정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올해 번 단기 순이익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6번점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있을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온 거겠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하고 여기에 있는 단기 순이익하고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그런데 이 단기 순이익은 여러분들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왼쪽 이 두 번째에 불러오기가 있을 거예요. 불러오기를 하면 손익계산서 거 내가 수정하고 창을 닫으면 안 닫으면 저장이 안 되니까 바꾸고 나서 닫고 나서 얘를 열어 불러오기 하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단기 순이익이 쭉 불러올 거예요. 얘는 적어놓고 얘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안 적어놓고 그냥 불러오기만 해도 일치는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문제지는 내가 집에 가져갈 거라서 채점해 보려면 적어놓는 게 편하겠죠. 자, 지금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500번대 비용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정했어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바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바꿔주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을 이익용 처분계산서에도 일치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게 될 건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기분 재무 상태표로 여러분들 여시고, 그럼 우측 아래에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우측 아래에 지금 우리 제가 하필 이 회사를 열어서 한 방에 우리 집어넣어야 되는 거네. 계정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우측 아래 자본 자리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줘야 되고 있으면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건 없어요. 지금 데이터는 안 적혀 있죠. 없으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할 만큼 이 기출 문제 지금 백데이터니까 우리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지금 테스트인 회차인 거예요. 그럼 이 만들어줄 때 어떤 금액을 만들어주냐면 지금 이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일치시켜 주는 거고 지금처럼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순서예요. 그럼 처음부터 500번대가 문제가 있으면 500번대 비용에서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관계된 재무제표 등을 수정하셔야 하면 전부 다 수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연결되도록. 그럼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 알고 있죠. 재무상태표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다시 좀 열어보시면 정기분 원가명세서 여기에서 원재료비라고 왼쪽에 있는 곳에 금액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뜰 거예요. 자, 팝업창이 뜨죠. 자, 여기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정이 안 되죠. 그죠? 자, 수정은 재무상태표에서 자, 우리 재무상태표도 열어놓고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여기에서 금액 보시면 일치할 거예요.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이쪽에는 반영이 되는 원리예요. 지금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보여주는 것은 원가명세서인데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12월 31일에 기말 재무상태표니까 기말의 재고자산이 얼마 있다고 한 게 여기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팝업창 뜬 것만 닫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9번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있죠. 자, 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수정하려고 해도 여기는 아예 그냥 커서도 안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에 제공품의 금액을 얘를 수정을 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이쪽에는 반영을 하는 거예요. 반영. 여기서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 재정원가명세서에 여기에 금액이 바뀔 거고 또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시면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을 클릭하면 또 제일 아래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있죠. 제품 매출 원가 금액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 그 팝업창 제일 아래에 있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는데 얘도 금액이 여기서 수정이 안 되고 수정할 거면 재무상태표에 제품의 금액을 수정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에 반영을 할 거예요. 여기서 수정하고 여기에 반영되어서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재무제표 순환 원리로 맞추는 거. 이거에 대한 게 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뭐가 많아 보이죠? 그냥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저와 같이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그 숫자만 계속 수정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분계를 누락할 때가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왜 분계 누락하면 차변 대변 계정이 두 개잖아.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누락했대. 근데 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래.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여기 500번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거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있을 거고 감가상각비는 원가명세서에 있을 거고 그러면 얘 두 개를 다 수정해 놓고 나서 감가상각비 넣음으로써 얘가 바뀌었어요. 그럼 얘 바뀐 값을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손익계산서에 이 값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바뀔 거고 그럼 이 당기순이익 값을 적어서 여기에 반영시키고 그럼 반영시킨 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을 우리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일치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란 이야기예요. 혹은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안 맞대. 아니면 문제에서 봤더니 다음 똑바로 된 걸 문제에서 주고 입력이 잘못됐대. 봤더니 원재료가 문제야. 그럼 여기서 바꿔놓고 여기에 반영된 거 보면 이 값도 바뀌게 되겠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바뀌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타고 나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우리 컴퓨터 가지고 우리 교재 기출 문제 가지고 몇 개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좀 오실 거니까 자, 이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659페이지로 가세요. 659페이지. 자, 659페이지에 자, 컴퓨터 회사는 387번으로 바로 위에 회사 코드 보이시죠? 자, 회사 바꾸실 때는 우측에 회사 버튼 이거 클릭하시면 회사 변경은 용이하게 하실 수 있어요. 누르고 공짜는 빼고 387이라고 치시면 보일 거예요. 자, 바꾸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예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수선비 330만 원 중 45만 원은 제조 부분 설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 부분 비품의 수선비이다. 전기분 재무제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수정하시오. 그럼 지금 방금 앞에 적었던 것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파악해 보면 지금 제조 부분에 수선비가 있는데 얘가 3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45만 원은 우리 영업 부분의 비품 수선비니까 500번대 수선비는 이 45만 원을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금액이 28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지금 제조 부분 수선비니까 이건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얘 값은
이걸로 수정을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영업 부분에 수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금액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에 더하기 45만 원으로 먼저 수정해 주라는 이야기죠. 여기 대줘라는 이야기죠. 뭐 없으면 만들어 줄 거고 있으면 우리 45만 원을 대줘야 이야기니까. 그럼 영업 부분 수선비는 800번 되니까 전기분 손익 계산서에 있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먼저 이 작업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우리는 수선비가 여러분들 285로 수정되어 있나요? 내가 다른 말에 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있나 봐요. 자, 죄송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창 닫고 이건 해봐야지 느낌 오기 때문에 창 닫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가보시면 여기 왼쪽에 다운로드라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회계 1급 백데이터라는 걸 받아놨을 거예요. 아니면 바탕화면에 있을 거예요. 전산회계 1급. 얘 더블 클릭해서 다 덮어쓰기로 해서 쭉 실행을 해버리시고, 우리 프로그램 창 닫으시고 나서 바탕화면에 없으신 분, 바탕화면이나 컴퓨터에 없으신 분은 잠시만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시작 윈도우 마크 누르셔서 아래에 이거 치시고 비밀번호 써야 되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치시고 비밀번호는 이거 치시면 지금 이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저장해 가지고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세요. 실행하고 나서 프로그램 여시고 난 후에 회사 등록으로 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 여기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한번 눌러주시면 전부 다 초기화돼요. 집에서 이거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이제는 할 때예요. 지금 연습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387번 0387번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들어가셨으면 다시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열어보셨을 때 수선비가 330 되어 있으면 제대로 초기화된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연결해서 자, 지금 330만 원 적혀 있는 걸 45만 원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먼저 285만 원으로 줄여주고 여기 수선비 금액을,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 개 열어놓지 마세요. 자, 창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자, 수선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볼 필요 없어요. 아래 빈칸이 있죠? 아래 빈칸에다가 그냥 수선비라고 써서 있으면 그 위치로 올라가요. 없으면 옆에 새로 생성되도록 만들어지고 있으면 그 위치로 가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그럼 여기에 320만 원 적혀 있으니까 45만 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365만 원이 되겠네요. 자,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수정하라는 건 수정했는데 방금 우리가 이렇게 수정하면서 전기분 원가명세서부터 손익계산서가 이 값들이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으로 전기분 원가명세서로 와서,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가기 전까지는 수정해 놓고 순서대로 가는 게 좋고, 다 이해가면 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바꿔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꼬여요. 자, 그럼 여기 여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아래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죠? 제일 아래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적어 두세요. 자, 어차피 여러분 시험 볼 때 문제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요. 그럼 집에 가져가면 6시 되면 가다만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그럼 채점할 때 내가 뭐 썼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는 이거 적어 두시면 나중에 채점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자, 적어 두셨으면, 자, 이 금액 가지고, 자, 이 창 닫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자, 여기에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두 번째에 있는데, 자, 이 금액이 지금 우리가 적어온 금액이랑 틀리죠? 그러면 적어온 금액으로 2억 9,195만 9천 원으로 수정해 주고, 지금 이 금액을 수정해 준 거예요. 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숫자 보시면 이 숫자가 확인 누르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확인 누르니까 바뀌죠. 그럼 이제 이 단기 순이익은 우리 채점 목적으로 적어가는 거지, 불러오기 하면 사실 불러와진다라고 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집에 와서 채점하실 목적으로 뭐 적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단기 순이익 되면 창을 닫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자, 여기 단기 순이익이 있죠. 자, 여기를 그냥 위에 F6번 불러오기를 하면 알아서 일치가 될 거고, 그럼 내가 적어온 거하고 일치하죠, 여기가. 그럼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1억 4,559만 1,000원, 지금 이 금액을 적어 놓고,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와서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이게 지금 내가 적어온 금액하고 일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치 안 하면 내가 적어온 금액으로 수정해 주고. 일치 않아요? 그죠? 지금 얘는 사실 손익계산서까지 가면 뒤쪽은 원래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손대뒀을까 확인하는 건데,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대차 차익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가 금액이 없어야 돼요. 자, 바로 이제 이다음 문제 풀면 여기를 보게 될 건데, 시험 때 여기 차익이 나오면 틀렸구나 생각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 옆에 사람한테 원래 뭐 적혀 있었냐고 못 물어봐요. 그냥 아, 사정 틀렸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틀렸으면 틀린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바로 비우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아, 뭐였지 할 거면 옆 사람 이 문제 풀 때까지 창 열 때까지 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옆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카마이까지 있는데 더구나 사람도 옆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비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우리 65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51페이지
251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위에 386 나라전자. 자, 문제부터 볼게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이게 이벤트가 뒤쪽에 관련된 거 전부 다 손대서 수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재고액이 700만 원으로 95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재료 재고액이 영향 미치는 또 우리 장부가 뭐가 있죠? 원재료가 정기분 원가 명세서가 있죠. 그죠?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원재료비 클릭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지금 700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걸 왜 이런 보여드리냐면 재무상태표에서 950만 원 바꾸면 여기가 바뀔 거라는 거야. 여기가 바뀌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바뀌니까 여기서부터 수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 창 닫고 이번 창 꼭 닫으셔야 돼요. 자, 재무상태표 열어서 원재료가 700인데 얘를 950만 원으로 950만 원으로 수정하고 수정하셨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다시 열면 이제 팝업창이 뜰 거예요. 수정됐다고. 이제 수정됐다는 표현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확인 버튼 누르고 이제 원재료비를 다시 한번 클릭했다가 그럼 950만 원 바뀌어 있죠? 원재료비의 금액 클릭하면 자, 그럼 이제 확인하고 그럼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쓰고 1억 5,850만 1,000원이라고 쓰고 자, 이 금액 적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창 닫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틀리죠? 그러면 이 금액으로 금액을 1억 5,850만 1,000원으로 얘를 수정해주고 이 금액으로 수정해주고 그리고 확인. 자, 확인하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네요. 자, 단기 순이익 4,787만 4,000원인 거고 이제 창 닫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꼭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자, 이 단기 순이익이 이게 적혀 있는데 불러오기를 하면 금액이 바뀌죠. 그럼 바뀌었으면 이제 이 금액은 적어 놓고 4,907만 4,000원 이거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 4,907만 4,000원을 적어 놓고 창 닫고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지금 오른쪽 아래 대차 차익이 보이시죠? 근데 2월 이익잉여금을 방금 적어온 금액으로 4,907만 4,000원으로 바꿔주면 차익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익이 나오면 아,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본인이 틀렸다는 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잘하자라는 의미에서 시험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643페이지에
643페이지 회사는 또 바로 앞번호 385번. 지금 제가 계속 387, 386, 385 하는 건 뒷자리가 회차 수예요. 80, 86, 85 이것처럼 계속 그냥 매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 3번에 나와 있네요. 문제 3번에 463페이지.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자, 이번에 영업부의 광고 선전비 300만 원이 누락되었대요. 그럼 이번에는 영업부 거니까 재정원가 명세서에는 영향 안 주겠다. 그죠? 그럼 손익계산서부터만 타고 나가면 되겠네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이 300만 원을 우리 대주거나 아니면 써줘야 되겠죠?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자, 지금 얘가 광고 선전비인데 없나 봐요. 없으면 이렇게 위치를 안 올라가고 옆칸에 금액 쓰게 돼요. 그럼 얘가 300만 원이라고 쓰니까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비용 쓴 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3,612만 3천 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 금액 적어 놓고 창 닫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자, 이 당기순이익을 불러오기해서 금액을 3,612만 3천 원으로 바꾸고 나서 이 금액을 여러분들 적어 놓고 이제 이건 적어둬야 되죠. 저도 머리가 나쁘니까. 자, 적어 놓고 창 닫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5,553만 원으로 써주면 딱 맞아지죠. 근데 지금 몇 번 하니까 위치가 눈에 좀 익죠. 계속 거기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을 해요. 그 이유가 몸하고 눈하고 생각하고 귀가 같이 열리면 빨리 습득해요. 이게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금방 내가 익히는데 금방 나의 기억 속에서 싹 하고 사라지는데, 근데 저의 목표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기출 문제 풀면서 한번 풀어보면 일요일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어보실 거니까. 자, 그럼 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635페이지. 635페이지 회사는 384번. 384번 회사 635페이지 자, 문제 볼게요.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자, 이 말 때문이에요. 이런 말 아무 말도 없이 얘만 바꾸라 그러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 말 때문에 재무제표들을 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접대비 제조 이번에 500번 되네요. 접대비 제조 2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그러면 500번 대 접대비 250만 원을 써주거나 추가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정기분 원가 명세서로 가서 자, 접대비를 쳐보니까 아예 통째로 누락된 금액이 250만 원이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 여기에서 그럼 1억 2,203만 원을 적어 놓고 1억 2,203만 원을 적어 놓고 다음 이제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 클릭하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내가 적어둔 금액하고 틀리죠? 그럼 적어둔 금액으로 맞추고 이 금액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자, 그럼 3,332만 원이고 자, 창 닫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자, 이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랑 틀리죠? 그럼 이제 블록기에서 그래도 일치한지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컴퓨터에서 불러오는 걸 100%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입력한 게 저라서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4,832만 원을 써놓고 4,832만 원 써놓고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4,832만 원을 지금 여기 써야 되는데 2월 이익잉여금이 안 보이죠?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을 만들어서 4,832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차익이 없어지죠. 그죠? 자, 이제 원리 순서는 조금 이해 가시죠? 자, 지금 이제 22분이니까 좀 쉬었다 할 건데